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 자, 엔트로피의 개념에서, 자,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연력학 제2법칙이죠. 자, 그때 우리가 말하는 엔트로피는 어떤 시스템에서의 엔트로피입니까? 아무 때나 다 증가합니까? 요 고립계에 있는 엔트로피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은 비가역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가역 상태일 때는 이렇게 이퀄이 붙겠지만 고립계의 모든 엔트로피의 총합은 항상 증가한다는 거고 요 델타 S 고립계 자 이거를 우리가 S 엔트로피인데 생성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델타 S랑 S젠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S젠은 0보다 같거나 큰데 비가역 상태일 때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엔트로피의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엔트로피 개념을 올려놨으니까 8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꼭 읽어봐야 됩니다. 숙제는 아니지만 꼭 읽어보세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우리가 고립계의 시스템에서 고립계는 열과 일의 출입과 유입이 없는 거죠. 그 전체 시스템의 토탈 S라는 것은 요 고립계의 시스템은 각각의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모두 다 더하는 거죠. 왜? 고립계의 전체 시스템 안에는 시스템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 있으면 그 시스템의 각각 계죠. 서브 계죠. 하위 계의 모든 엔트로피 변화를 다 더하고 그리고 여기는 주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주입니다. 자, 우리가 가역적이고 등온일 때 요 델타 S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델타 S는 T분의 출입되는 요 Q의 값으로서 정의를 했죠. 앞에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델타 S라고 계산할 때는 우리가 등호 시스템에서 그리고 가역적인 환경에서 델타 S를 계산, 뭐 이걸 계산하든 이걸 계산하든 Q가 들어가면 플러스. 만약에 시스템 쪽으로 열이 들어가잖아요. 열이 만약에 들어가면 시스템의 개념에서는 Q가 플러스가 되겠고, 그러니까 시스템 개념에서는 근데 만약에 델타 S의 주위 개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위 개념에서는 T분의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왜? 여기 있는 주위들은 열을 빼앗겨서 열이 나가는 개념이고 시스템은 열이 들어오는 개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계산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시스템, 모든 주위를 다 합했을 때 그때의 토탈 시스템에서 즉 고립계의 전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런 시스템의 각각의 시스템, 각각의 주위는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같은 온도가 같이 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가정을 해야 되냐면 요 가운데 어떤 무언가의 열을 그러니까 800K랑 500K가 같이 접해 있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요 가운데에 어떤 절충을 하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0K에서 500K로 2000kJ의 열이 옮겨간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시스템 1번이고 또 이 부분이 이제 시스템 2번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스템 1번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그리고 시스템 2번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전체를 다 합하면 그게 여기 있는 시스템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저충점을 시스템 1번, 2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800K와 500K가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스템 1번을 보게 되면 저 시스템의 1번의 개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1번의 개념에서는 2000kJ이 빠져나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1번 시스템, 요 소스라고 하면 800K죠. 800K가 있고 그리고 열의 관점에서는 2000K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에서는 열이 등온으로 그러니까 열원과 열치면 항상 온도가 일정하죠. 등온이죠. 그 등온 그리고 가역적 현상으로 봤을 때 요 식이 성립이 하는 거죠. 그래서 500K이고
요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Q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는 나가고 들어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각각의 델타 S는 이렇게 나오고 두 개를 합하면 전체의 생성 엔트로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1.5. 그리고 똑같이 오른쪽을 계산하면 오른쪽은 0.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는 들어오고 나가는 열의 양으로서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하는 거죠. 변화를.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이 있을 때는 그 시스템을 다 더하는 게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다. 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여기서 한번 전체를 보세요. 이게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손이 온도가 똑같죠? 36.5, 8인가? 그렇죠? 하여튼 온도가 등온으로 항상 일정하죠. 근데 여기 이 손을 한 손에는 마이너스, 한 손에는 0도, 한 손은 10도씨 물에 손을 담그고 또 한 손은 영하 마이너스 20도씨에 손을 둘 다 담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 영상 10도씨는 지하수 온도죠. 약간 찹고 약간 춥지만 손이 그래도 손은 움직일 수가 있죠. 즉 손이 움직인다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마이너스 20도씨에 푹 담궜다 이렇게. 그럼 이 손은 너무너무 아프고 이 손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이 손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더 줄어들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트로피라는 것은 쓸모없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맞습니까? 쓸모없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영하 마이너스 20도씨의 뭐 얼음물이든 뭐 그쪽에다가 손을 담궜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 개념을 봤을 때는 요 왼쪽이죠. 더 온도가 더 낮죠. 온도가 더 높죠. 온도가 더 낮은 쪽에 손을 담궜을 때는 손이 일을 많이 못하고 일을 많이 못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옵니까? 그게 엔트로피의 값으로 표현되는 거죠. 즉 쓸모없는 에너지량의 척도, 다른 말로 하면 무질서의 척도, 아시겠죠? 그 개념이 뭐다? 양쪽으로 나타내는 개념이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동일한 손을 양쪽 넣었을 때 각각의 손이 가지고 있는 열적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 그 손이 담겨져 있는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 손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손에서 방출되는 쓸모없는 에너지의 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엔트로피 개념은 다 했습니다. 엔트로피 개념은 다 했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4장, 5장, 6장, 7장 하면서 에너지 평형 세우고 그리고 4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찾는지를 쭉 다 배웠죠. 그거를 그대로 엔트로피 개념에 적용을 합니다. 엔트로피도 우리가 상태량이라고 했죠. 엔트로피도 상태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4장에서 했던 여기에 압축액 그리고 이쪽은 혼합액, 이쪽은 과열 증기 각각의 상태를 찾아가지고 자, 우리가 4장, 5장, 6장에서는 뭐 내부 에너지 그리고 뭐 엔탈피 뭐 이런 뭐 T, P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태에 따라서 상태량이 있을 때 두 가지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죠. U하고 T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하나 더 S라는 상태량이 하나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했던 계산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했던 내용이고 종합적으로 가용한 모든 상태량을 활용해서 우리가 에너지 평형을 세우고 그 에너지 평형으로부터 우리가 궁금한 어떤 상태량을 찾든지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어떤 출력값을 찾든지 그런 프로세스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심플합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뀌는 거죠.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뀔 때 이때 상태 1번은
T가 있고 P가 있고 그 다음에 엔탈피가 있고 엔트로피가 있고 그럼 요게 두 번째 상태일 때도 또 이런 게 있죠. 그때 상태 1일 때 요 상태란 값을 찾고 그리고 상태 2일 때 요 값을 찾는 게 기본 골격입니다. 물론 문제풀이는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골격은 그런데 1번과 2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고리.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T1과 T2가 같죠? 아니면 압력이 일정하다. 그럼 T1과 P2가 같죠? 또 그리고 오늘 할 엔트로피가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등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S1과 S2가 같죠? 그런 식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한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두 개가 주어지고 연결고리가 있으면서 상태량 2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상태량 2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출력 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출력 값은 뭐 m-죠. 여기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량을 찾고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값들을 도출해내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면 막상 시험을 칠 때 딱 문제가 주어지면 뭐 2시간, 3시간 걸리면 풀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빨리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문제들은 쭉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좋은 문제만 지금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이 문제들은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예제 8.3 탱크 내 물질의 엔트로피 변화량. 여기서는 지금 엔트로피가 S1이 있고 S1에서 S2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찾는 거죠. 요 말이 뭡니까? 요게 델타 S를 찾아라는 거죠. 그러면 질량은 나와 있고 자, 여기는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요거는 냉매입니다. 냉매. 냉장고에 쓰이는 그 냉매의 액체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시험에는 요건 특별히 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뭐 물이든 냉매든 기본 데이터는 다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1, P1이 있죠. T1, P1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뭘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T2, P2를 알면 T1일 때의 모든 상태량 알고 T2일 때의 모든 상태량 알면 그때 여기도 S2가 있을 거고 여기도 S1이 있을 거죠. 그 두 개를 찾으면 델타 S는 당연히 찾아지는 거죠. 자, 기억을 되살려서 자, 이런 그래프를 찾아낼 때 P1, T1이 주어지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상태량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소병민. 뭘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지? 사당에서. T1, P1이 있고 다른 상태량을 찾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요걸 먼저 해냈죠. 그러니까 지금이 T1, P1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지금 P가 140K라 했죠. 그럼 뭐 140K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P가 140kPa일 때 그때의 포화 온도를 찾으라 했죠. 포화 온도 찾으면 데이터 그대로 마이너스 18로 나옵니다. 쏘리.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요 포화 온도가 결정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의 온도는 몇 도씨입니까? 20도씨죠. 그러면 포화 온도보다 20도씨가 더 높죠. 그러면 결국 그건 뭡니까? 아, 요거는 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요게 과열 증기구나라고 딱 나오면 됐죠. 근데 요 P1과 T1이 나오고 이게 과열 증기라는 사실만 딱 알면 관계된 모든 데이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찾을 수가 있죠. 잘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못 찾으면 시험 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테이블 과열증기로 가서 필요한 데이터를 140, 20도실 때 S1, V1, 뭐 필요하면 H1, 또 필요하면 U1, 또 필요하면 뭐 V1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원합니까? 엔트로피를 원했죠. 엔트로피를 이렇게 딱 찾아 놓습니다. 첫 번째 됐죠.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상태량을 파악했죠. 그러면 두 번째 상태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죠. 그걸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 연결고리가 뭘까?
견고하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는 rigid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최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최적이 바뀌지 않으면 V1과 V2가 같다는 거죠. 요게 여기서는 연결고리가 되겠죠. 왜? 첫 번째 상태랑에서는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찾을 수가 있죠. V1도 찾을 수가 있죠. 그럼 V1이 뭐다? 그렇지, V2라는 거예요. V2. 요게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 요거는 요거구나. 연결고리. 자, 그러면 압력은 P2가 100kPa를 했잖아요. 됐네. 그러면 P2 100kPa 나와 있고 연결고리 V2 나와 있고 됐죠?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자세하게 하지 않을게요. 요거를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P2일 때 그려보면 상태량이 포화 상태량 그리고 요거는 과열전기 요 값을 데이터를 다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상태는 뭡니까? 우리의 상태는 0.16이죠. 그럼 포화와 과열전기 상태 값을 가운데 있구나. 가운데 있으면 이건 어떤 상태량이다? 송혜진 이건 어떤 상태량이다? 요거는 혼합액 상태죠. 혼합액 상태. 맞죠? 혼합액 상태. 그러니까 압축액과 그 전기의 혼합액 상태면 혼합액 상태일 때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식들은 다 알죠? 이거는 뭐다? 건도. 맞죠? 건도는 그 두 개의 차이 값분에 뭐에서 뭐를 뺍니까? V2에서 VF 빼는 거 요 알죠? 결국 요건 뭐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꼭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가지고 건도를 찾아내면 SF 값과 SFG는 뭡니까, 요거는? 요 값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SFG는 요 두 개 차이 값이 물론 여기는 V지만 또 SF가 있으면 여기도 SC가 있겠죠. 두 개의 차이 값이죠. 그럼 S2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오라 델타 S가 마이너스네? 이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장형준 이게 이런 현상이 델타 S가 마이너스가 나왔네?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나 없나? 연료각 제2법칙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면이 또 잘 안 움직이네. 여러분들 그 답을 해놓은 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있죠. 왜? 델타 S의 개이기 때문에 개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 델타 S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델타 엔트로피 변화량이 이보다 훨씬 더 플러스 값이 나올 것은 확실하죠. 왜? 그 두 개를 합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 개념으로. 자, 간단하죠?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분들 지금 시험 이제 6월 29일 날 여러분들 기말 시험을 볼 건데 이런 상태량을 아직 못 찾는다라고 하면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해서 완벽하게 상태량을 찾을 수 있어야지 그 다음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풉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자, 이 문제 더 중요합니다. 좀 복잡한데 그 전체 스트럭처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요 예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예제 8-4인데 문제를 약간 제가 변형했습니다. 자, 20도씨 150kPa의 액체 상태의 물. 뭐라? 요거는 우리가 상태량을 파악을 안 해도 뭐다 이거는? 이거는 어떤 상태? 압축액 아니면 포화액 아니면 혼합액 과열전기 뭐다? 자기가 액체라고 얘기했죠. 액체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뭐다 이거는 압축액 상태죠. 더 뭐 파악할 필요도 없죠. 20도씨 150k의 액체 상태는 압축액이죠. 그래서 물 3kg이 들어있는 피스톤 실린더 장치가 있다. 그때 3000kJ의 열이 공급된다. 이런 상태에서 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압력이라 했죠. 일정 압력이면 뭐다? P1과 P2가 같죠? 연결고리가 될 수 있죠. 첫 번째 상태량과 두 번째 상태량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죠. 이 과정 동안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하라. 그러면 첫 번째 상태량에서 우리가 S1을 찾아내고 두 번째 상태량에서 S2를 찾아내면 끝. 맞죠?
자, 첫 번째 상태량을 살펴보겠습니다. P1, T1 주어졌죠. 액체라고 얘기했죠. 압축일이죠. 그러니까 압축일이란다. 압축 상태죠. 압축 상태고, 그러면 압축의 상태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표를 찾아가지고 쭉 살펴보면 데이터를 뽑아내면 되는데, 압축의 데이터는 많이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압축의 데이터는 많이 없으면 어떻게 가정하라고 했습니까? 포화액을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라고 했죠. 단 온도와 압력이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값들은 온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주어지는 온도에서 포화액 데이터를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S1 계산했죠. 됐죠.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에 S1이 나왔으면 뭐 H1도 나오고 U1도 나오고 V1도 나오고 뭐 다 값이 나오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데이터를 우리가 다 찾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H1 엔탈피를 찾아볼게요. 엔탈피도 마찬가지로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화액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중요한 팁. 이렇게 생긴 장치에서 일의 양은 무엇과 동일합니까? 엔탈피와 관계 있다고 했죠. 그리고 경계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와 관련이 있다? 내부 에너지 U와 관계 있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엔탈피는 U에다가 PV의 관점이죠. 즉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경계가 고정되어 있는 밀폐계에서의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관계 있는데, PV는 뭡니까? 압력과 최적이 바뀌는 거죠. 즉 압력과 최적이 바뀐다는 건 경계가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경계가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게 합해지면 그때에 관계하는 엔탈피, 그때에 관계하는 물리량이 엔탈피라는 거예요. 엔탈피. 그래서 쭉 풀다 보면 엔탈피가 필요한 걸 알기 전에 이런 시스템이 딱 나왔다. 이러면 이런 경계가 움직이는 시스템에서는 그 관계하는 그 일 에너지는 엔탈피와 관계 있다는 걸 먼저 딱 알면 문제를 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엔탈피를 먼저 찾습니다. 찾아놓습니다. 물론 U 값을 먼저 찾아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찾아놓고 안 쓰면 되지. 그렇죠? 자, H1 찾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면 두 번째 장태량은 P2가 150kPa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엔트로피를 찾아내는 거죠. 엔트로피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량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태량을 한 개 더 알아야지 그 두 개의 데이터로부터 S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어떤 그 값이 엔탈피가 더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런 관계에서. 자, 그러면 왜 이게 엔탈피가 필요한지를 이런 차근차근 식을 해석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 모든 시스템에서 밀폐계 시스템에서는 들어가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빼면 이 시스템이고, 요거는 에너지는 뭐다?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인데, 이런 우리가 쓰는 요 고정계, 크게 움직이지 않는 고정계 시스템에서는 키네틱과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무시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남는 거는 이거죠. 자, 여기서 요 식이랑 같은 거라고 했죠. 들어가는 넷 그리고 나오는 넷 워크는 델타 U고, 그러면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식이 정해된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죠. 나오는 일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월카웃은 여기서는 지금 팽창일이죠. 왜? 아까 전에 그 피스톤이 바운더리가 움직이면서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팽창일이죠. 그래서 W아웃은 WB아웃입니다. 현재 시스템 조건에서 우리가 이 식을 맞춰보면 들어오는 열만 있죠. 그리고 팽창되는 일이 있죠. 나가는 열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고, 그리고 들어오는 일도 없죠. 빠지면 Q인 WB 아웃은 델타 U가 되는 거죠.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뭐야 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팽창일은 기본적으로 P하고 최적 변화의 적분이죠. 팽창일의 굉장히 많이 했죠. 여기서 우리가 정압, 압력이 일정하면 우리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압력이 일정한 정압 상태입니다. 그러면 P는 앞으로 빠져나오죠. 상수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 이 식을 시스템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앞에 요거는 같은 겁니다. 방금 여기까지 했고 요거를 그대로 쭉쭉 다 넣어보면 QE는 델타 U 플러스 1 되죠. 요거는 결국 뭐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들어가는 QE는 결국 뭐로 바뀝니까? 델타 H 변화량과 같은 거고 델타 H 그 대문자는 질량에다가 이렇게 곱하는 거죠. 보세요. 요 식을 우리가 에너지 평형식을 쭉쭉쭉쭉 풀어가지고 유도를 하니까 결국 들어가는 열량은 뭐와 같습니까? 엔탈피 변화량과 같아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을 갖다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서 다 알아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경계가 팽창하고 움직이는 그 상태에서의 에너지 변화량은 엔탈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Q1은 아까 3000인가 얼마로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M은 주어져 있죠. 그리고 H1은 우리가 찾아냈죠. 그러면 이 상태로부터 H2로 안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P2는 주어져 있었죠. 그렇죠? 그럼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상태량을 파악할 수 있죠.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S2를 파악할 수 있죠. S로 파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델타 S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뻔하죠? 첫 번째 상태량 주어지고 첫 번째 상태량에서 두 번째 상태량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리를 따라가서 두 번째 상태량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델타 S를 찾든 나중에 또 뭐 W 출력일을 찾든 다시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2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종합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상당히. 자, 그래서 Q3000 주어졌죠. 그럼 H2를 찾아냈죠. 찾아냈으면 두 번째 상태량은 P2, H2.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상태량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면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죠. 150kPa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상태량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150kPa일 때 그때 포화와 전기의 엔탈피 값을 요건 데이터를 베이스에서 가져오니까 그래서 포화가 467이고 전기가 2693인데 우리 데이터는 얼마입니까? 1000이죠. 1080이죠. 그러면 뭐다? 요 상태에서 여기가 467이고 여기가 2693이니까 여기 우리 데이터는 여기죠. 여기서 뭐다 이거는? 혼합액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두 번째 상태는 혼합액 데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화 상태, 혼합액 데이터죠. 혼합액 데이터면 우리가 건도 찾아낼 수 있죠. 데이터 다 나와 있잖아요. 맞죠? 다 나와 있으니까 건도 찾아내고 건도 찾아내면 S2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건도는 동일하죠. 항상 건도 그대로 넣어주고 그리고 SFG는 다 데이터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S2를 찾아내고 이렇게까지 끝내면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문제에서는 얘를 찾아내라고 했죠. 얘는 뭐다? 얘죠. 이거 푸는 거예요. 이렇게. 쉽죠? 요거는 6장, 7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를 쭉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같은 거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더해진 게 뭐다? 엔트로피 개념이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6장, 7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뭐 이런 델타 H,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냈습니다. 그 델타 U, 요런 것들을 찾아냈어요. 요런 방법을 통해서. 되겠죠? 자, 요런 과정 중에서 아까 상태 1번과 상태 2번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등원이면 뭐다? 등원이면 T1은 T2
정압이면 압력은 같으면 P1은 P2 등 엔트로피면 S1은 S2다. 이렇게 엔트로피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엔트로피가 같은 조건이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엔트로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뭔지. 자, 엔트로피는 델타 S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등온 가역일 때 요 Q와 연결되어 있죠. 즉 델타 S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Q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Q. Q는 뭐다? 열 전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S는 무엇의 척도입니까? 델타 S는 비가역성의 척도죠. 또는 무질서도의 척도죠. 그래서 열 전달과 비가역성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열 전달도 없고 비가역성도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프로세스에서 열 전달도 없고 그리고 가역성도 없다라고 하면 엔트로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없죠. 그러면 엔트로피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역 단열일 때는 가역 단열이란 말만 나오면 엔트로피가 같은 조건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친절하게 등온, 등압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근데 어떠한 문제에서도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라고 친절하게 얘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가역 단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역적이고 단열적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역 단열이면 가역이면 비가역성이 없는 거고 단열이면 열 전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엔트로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S1과 S2는 같은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되겠죠?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만. 알겠죠? 가역 단열은 뭐다?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등 엔트로피 과정은 뭐 이렇게 T하고 S 관계에서 보면 온도가 1번하고 2번 사이에서 온도가 바뀌더라도 엔트로피는 동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단열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외부에서 열이 안 들어온다라고 해서 요 안에 그 온도가 안 바뀌는 건 아니죠. 온도로 바뀔 수가 있죠. 자, 또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도 앞에서 했던 두 개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우리가 찾아냅니다. 근데 여기 연결고리가 뭐냐면 가역 그리고 단열. 자, 그럼 뭐다? 연결고리가 S1은 S2다. 그렇죠? 이게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쉽죠? 문제풀이는 똑같습니다. 문제풀이는. 여기서는 또 지금 정상 상태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줬죠. 정상 상태면 엄청 쉽죠. 모든 들어가는 에너지는 뭐다? 모든 나오는 에너지. 그리고 점땡 붙어도 같은 거죠. 요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한 조금 더 길게 해서 한 번에 끝내죠. 자, 가역 단절 등 엔트로피 얘기했죠. 요 등 엔트로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 했죠. 자, 여기는 지금 나와 있죠, 이게 뭐 원래는 풀로 된 이퀘이션이 뭡니까? Q 더하기 W 더하기 이거죠. 이렇게 해서 W 요게 지금 풀 이퀘이션이죠, 요게 맞죠? 이렇게 요게 맞죠? 총 들어가는 에너지, 총 나오는 에너지. 근데 요거는 유동이죠, 유동. 이게 또 여러분들 처음 봤다 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는 기체일 때는 여기에 들어오는 게 엔탈피가 들어와 있죠. 엔탈피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내부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그쵸? 요거 다시 복습하세요. 유동 기체일 때는 요 M에서 세타가 들어가죠. 세타는 유동 기체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나가는 열도 없고 남는 거는 뭡니까? 질량의 이동에 의한
요 에너지, 또 질량의 유출에 의한 이 에너지, 또 월크아웃이 있다라고 했죠. 나가잖아요, 월크아웃이. 터빈이니까. 터빈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든 스팀이 들어오면 거기서 일을 뽑아내는 거죠. 얘는 살려줘야 되죠. 자, 여기서 식을 정리하면 식이 간단하게 이렇게가 나옵니다. 됐죠? 여기서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냐면 출력일을 계산하는 거죠. 출력일 계산하는 거는 H1과 H2만 찾아내면 되죠. 그보다 쉽죠? P1, T1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해보세요. 찾아내면 과열전기 나오고 값은 땡땡 바로 나옵니다. 요거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태량은 지금 첫 번째 상태량을 S1을 찾아냈으니까 연결고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결고리가 등 엔트로피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럼 P2가 나오고 S2가 나오면 됐네. 맞죠? 그럼 모든 데이터를 다 찾아낼 수가 있다. 오케이. 됐죠? 그럼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뭐가 추가적인 문제인가? 데이터가 한 번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우리는 P2, S2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요거는 과열전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열전기임을. 그러면 우리가 과열전기 테이블로 가야 되죠. 근데 우리의 엔트로피가 6.821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H를 찾아야 되는데 엔탈피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피는 얼마나? 엔트로피는 6.8, 간단하게 6.8이라 할게요. 6.8이에요. 그럼 테이블을 쭉 찾아보니까 엔탈피를 찾아야 되는데 엔탈피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S가 알고 있죠. S가 알고 있는데 6.821 데이터가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됩니까? 6.8 여기네. 요 사이에 있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뭐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엔탈피죠. 여기 있네 하면 어떻게 한다? 선형 보관법. 그렇죠? 6.74 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6.748, 6.958 우리 데이터는 가운데 있죠. 가운데. 그리고 엔탈피 놔두고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엔탈피 X. 했죠? 요렇게 큰 기울기분의 작은 기울기라고 했죠? 맞죠?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 관계. 그래서 큰 기울기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고 그리고 큰 값에서 작은 값 빼고 작은 기울기도 식에 의해서 선형 보관법 이것도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H2가 나옵니다. 교재와 약간 차이가 납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일이 kJ/kg이 도출된다. 됐죠? 이 문제는 앞에서 했던 세 문제랑 동일한 문제인데 뭐만 추가됐습니까? 선형 보관법. 맞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 지금 연력학 교재 전체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스텝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에서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또 그 상태에서 또 우리가 또 방금 했던 선형 보관법을 하고 됐죠? 요게 지금 총정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술술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유형별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꼭 목적이 아닌데 꼭 그래. 자, 됐죠? 선형보안법 모르는 학생들은 앞에 돌아가서 그 선형보안법 파트에서 충분히 그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제일 고난이도. 지금 스텝 다 해오고 있습니다. 선형보안법까지 왔죠. 선형보안법은 목적은 뭡니까? 데이터가 딱딱딱 나와 있으면 뽑아 쓰면 되는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죠. 더 난이도, 최고의 난이도는 이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다행히 P2가 1.4MPa가 나와 있었죠. 그리고 S2는 아까 전에 S2는 6.8 맞죠? 이 데이터 두 개가 결국 찾아내지면 얘가 연결고리로서 데이터를 찾아내지면 요 관계된 뭐 H2든 뭐 U2든 뭐 V2든 쭉 다 찾아낼 수 있죠. 맞죠? 선형보안법을 쓰든.
근데 P가 1.4가 아니고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P가 1.4가 아니고 앞에 지금 우리가 앞에 P2가 만약에 1.5 메가파스칼이라고 봅시다. 1.5 메가파스칼. 그리고 S2가 뭐 6.8. 이렇게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5 메가파스칼 데이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테이블을 보니까 1.5가 없네? 1.5가 없어. 이거 어째? 아까 전에 우리가 P가 1.4가 있었죠. 1.4가 있었고, 엔트로피가 요 범위 안에 있었잖아요. 요 범위 안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선형보완법을 해서 여기서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4가 아니라 만약에 P가 1.5면 1.5 없으면 뭐 포기해야 되나? 아니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 P는 1.5 메가파스칼의 데이터를 전부 다 만들면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쪽 영역이죠. 이쪽 영역의 데이터를 요거 영역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다? 1.4일 때 요 데이터가 있죠. 1.6일 때 데이터 어디야? 하나, 둘. 있죠?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를 평균 내면 그게 여기 1.5의 평균이 들어가죠. 그리고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를 평균 내면 여기에 평균이 들어가죠.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를 평균 내면 요 네 개 데이터가 평균 값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927은 1.4일 때고 그 다음에 2919는 1.6일 때니까 1.5 메가파스칼은 일종의 선형보관법이죠. 두 개의 평균이죠. 또는 선형보관법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5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1.5가 없으면 1.5 메가파스칼을 만들어라. 1.4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책에 1.6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5 데이터를 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이블을 해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 4개가 필요하잖아요. 4개가. 그 4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선형보완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복잡하죠. 이게 최고 난이도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연력학에서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높은 난이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에 제일 낮은 난이도부터 해서 엔트로피 개념을 넣어서 차근차근 해오고 있죠. 이게 제일 높은 난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수업만 완전 통달하면 기말 시험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외에 뭐 잔잔한 뭐 개념 같은 것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아시겠죠? 종합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되겠죠? 이제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이제 모든 필요한 문제는 다 풀었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분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트로피를 포함한 상태랑 성도. 우리 상태랑 선도는 많이 했죠. T, P 하고 그러니까 T하고 뭐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는 뭐 V 많이 했고 U 했고 H 많이 했죠. 그리고 여기 또 압력해서 또 V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런 T와 S의 상태랑 선도를 나타내면 이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면적이.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뭐다?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델타에서는 T하고 Q라 했죠. 가역적 열 전달해서 그럼 미소 변화로 나누면 요거는 DS가 되죠. DS고 또 요거는 T분의 미소 변화니까 미소의 열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총 들어가는 열량이잖아요. 이거 들어가는 미소 변화량.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단 internally reversible이죠. 내부적으로 가역적 환경에서 이런 조건이 성립된다고 했죠. 그럼 요 식으로 하다가 적분을 해보세요. 적분을 하면 인테그레이션이죠. 그럼 미소 변화 적분하면 거대 변화죠. 거대량이죠. 원래는 델타 Q로 나타내야 되는데 델타 Q로 나타내야 되고 그냥 Q로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열량 자체를 Q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뭐 변화량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같은 거예요.
결국 이건 뭡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보세요. T하고 DS, T하고 DS라는 거는 여기죠. 여기 S로 봤을 때 이 미소 변화량 이게 뭡니까? 미소 변화량이 DS가 되는 거죠. 미소 변화량에다가 요 미소 변화 값에다가 온도를 곱하면 요 작은 면적이 되죠. 그 면적을 전체 인티그레이션 적분을 하면 1번과 2번 사이를 적분하면 다 뭡니다. 적분이 결국 뭐다? 적분이 이 면적이죠. 그 면적이 뭐라 했습니까? 면적이 들어가는 열량이라는 거예요. 열량. 열 에너지. 열 에너지 열 에너지의 양이라는 거예요. 양. 맞죠? 뭐 킬로줄이 되겠죠. 킬로줄. 맞죠? 그거로 갖다가 우리가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퍼 킬로그램이죠. 질량당 에너지죠. 뭐 소문자 대문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했던 거는 뭡니까? 예전에 했던 거는 P하고 V였죠. P하고 V에서 어떤 값이 쭉 있을 때 P하고 V의 면적은 뭐라고 했나요? 요거는 월크라고 했죠. 월크 같은 거죠. 여기서는 T하고 S를 그 면적은 뭐다? 들어가는 열량이라는 거예요. P하고 V가 왜 Q가 왜 W가 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영상 찾아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랑 그리고 요거 보세요. 또 새로운 선도량이 있는데 엔탈피랑 S를 두 개를 가지고 이런 플로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그럼 이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몰리엘 선도라고 합니다. 몰리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몰리엘 다이어그램이 H랑 엔탈피랑 엔트로피를 플로팅 그래프 그려놓은 게 몰리엘 선도입니다. 자, 여기서는 만약에 이런 어떤 그래프에서 단열이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엔트로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열과 비가역성이라고 했죠. 근데 단열이라고 얘기를 딱 하면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무시를 없애는 거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비가역성만 남죠. 그렇죠? 요 시스템이 단열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요 몰리엘 선도에서는 요 세로축은 델타 H를 나타내죠. 델타 H는 당연히 2의 크기를 나타내죠. 아까 우리 했잖아요. 식을 유도해 보니까 H 변화량이 물론 질량을 곱해야 되지만 그게 결국은 2의 양과 같은 거죠. 세로의 값의 차이는 2의 크기를 나타내고 델타 S 가로의 크기는 비가역성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단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단열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열 전달의 요소는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S는 뭐의 척도다? 비가역성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몰리엘 선도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그래프를 쓰면 몰리엘 선도는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같이 플로팅한 그래프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럼 몰리엘 선도에서 단열 과정이라고 하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가지는 의미가 뭐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제 T와 DS의 관계식입니다. 자, 요거는 식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필기로 바꿨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쉽습니다. 자, 요거는 알고 있죠?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에너지 평형은 들어가는 열량 그리고 나오는 열량은 요거죠. 이게 아까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Q net in 빼기 W net out은 델타 U라고 했죠. 같은 말이죠. 미소변화 du.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가역 과정이라고 지금 전제를 두고 이 식을 이렇게 적으니까 요 int rev가 붙어 있죠. 이 식은 에너지 평형식이고 델타 U는 자 여기서 요거는 뭡니까? 요 정의는 엔트로피 정의죠. 맞죠? 요 엔트로피 정의가 되는 그 조건이 내부적으로 가역적으로 돼야지 요 조건이 성립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요거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경계일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경계일은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역적 환경에서의 미소의 일 변화는
결국 P하고 DV의 값으로 됩니다. 요거는 예전에 했던 거, 요거는 이번 주에 했던 거. 그 두 개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단순하게 뚝뚝뚝 대입을 하면 요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T, DS는 DU와 PDV.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일의 개념, 그리고 엔트로피의 개념을 식으로 만들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에너지 평형식에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어. 근데 엔트로피 개념이 이렇게 적용되려면 가역 상태가 되어야지 이런 내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건은 가역적 조건에서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되겠죠? 이 관계식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한 개 식을 찾아내고 지금까지 배웠던 식을 다 모아서 그냥 조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던 식을 여기다 붙여보고 여기 식을 여기 붙여보고 다 붙여봅니다. 자, 우리가 엔탈피는 이렇게 되는 거 기본 알고 있죠?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근데 이걸 미분해 볼게요. 미분을 하면 U는 미분하면 DU가 되죠. 근데 이 PV는 AB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미분하면 A 프라임 B 더하기 AB 프라임이죠. 마찬가지로 PV니까 뒤에 거 먼저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P 미분해서 그대로 두고 맞죠? 그래서 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요 식은 우리가 앞에서 유도를 했죠. 요걸 그냥 그대로 쭉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새로운 관계식이 나왔죠. 맞죠? 두 번째 관계식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했던 요 식과 그리고 방금 했던 요 식을 다시 DS항으로 정리를 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관계식은 요런 관계식이 있다는 것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식이 그러니까 요런 식을 쭉 우리가 그동안 알던 식을 다 모아서 정리하니까 요런 관계식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상기체의 경우 여러분 요 기억하시죠? 요 비열이죠. 비열의 관계에서 이상기체일 때는 이런 관계가 또 성립한다는 거 예전에 했죠. 요것도 기억하시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들 중에서 DS 식들 중에서 한 개만 얘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대로 가져오면 이 식이죠. 근데 여기서 자 요거는 이제 기체에서 요런 전기라든지 그런 기체에서 이런 식들이 다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상기체일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쓰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기체가 아니라 고체와 액체일 경우일 때 이 식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은 그대로 쓰이는데 고체와 액체일 때의 특징은 뭡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죠. 비압축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dV가 0이면 얘가 0이죠. 0이면 뭐만 남습니까? 다 없어지죠. 얘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일 경우 비압축액 상태일 경우에는 얘만 남게 되고 얘만 남게 된 상태에서는 DU는 뭐라 했습니까? DU는 그렇죠? U는 CV DT죠. 그런데 고체일 때는 CV나 CP나 다 뭐라 했습니까? C의 값으로 하나로 통일된다고 했죠. 그래서 DU가 그냥 C 이래 된다는 거예요. 맞죠? 고체 액체일 때는 암적이 일정하거나 체적이 일정할 때 그런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DU는 이런 관계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 요거는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체나 액체 관계일 때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요거 뭡니까? 요거는 델타 S죠. 델타 S는 정의가 어떻게 된다? 미소 변화를 적분하면 거시의 변화죠. 미소 변화 여기 있죠. 요걸 적분한다는 거예요. 적분하면 뭐다? 요걸 적분하는 거죠. 요거잖아요. 요거. 맞죠? 요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와서 이 적분이 됐다는 거예요. 맞죠? 적분이 되고 요 C 값은 우리가 온도가 변화하는데 지금 DT잖아요. 온도가 1번 온도, 2번 온도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C는 우리가 에버리지 값을 쓸 수 있고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미분하면 C는 에버리지 값으로 상수로 취급하면 그 다음에 1번과 2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T분의 1 DT죠. 맞죠? T분의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내추럴 로그가 되는 거죠. 보자. X분의 1 요거 맞죠? 요거 T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T1과 T2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ln T2
빼기 ln t1이 되는 거죠. 또 빼기가 어떻게 된다? 빼기가 분모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같은 거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냥 수학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리드와 리퀴드의 경우에는 이런 값으로 되고 아이센트로픽 같은 경우는 아이센트로픽은 뭡니까? 얘가 0이라는 거죠. 아이센트로픽은 등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아이센트로피 정의는 얘가 0이기 때문에 0이라는 거는 요 값이 0이라는 거고 같다는 상태는 온도가 같은 상태일 때는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정리하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요 식을 갖다가 굳이 요걸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데이터들을 집대성에서 새로운 식으로 정리를 했고 그 중에서 특별히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 즉 엔트로피 변화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특별하게 만약에 고체와 액체일 때 등 엔트로피라고 하면 그때의 경우는 뭘 나타낸다?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예제는 한번 보세요. 그냥 요거는 메탄이 액체인데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하면 온도가 각각 있고 그때 비열이 다 주어집니다. 그럼 그때의 엔트로피 변화는 방금 했던 것처럼 요 평균 CV 값을 해서 요 온도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내추럴 로그 값으로서. 그래서 평균 비율이라는 거는 두 개의 비율을 이렇게 평균하면 되죠. 두 개의 비율을 평균해서 평균값 나오고 온도 변화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지금까지는 기상에 대해서 쭉 했다가 여기서는 기상의 데이터를 액상과 그리고 고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DV가 최적 변화가 없다. 제로라는 관점에서 식이 더 간단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